크루거 효과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사춘기까지 무지와 우매함의 봉우리에 세계 자기 위에 없는 놈들처럼 하다가 이제 결국 환영적 열등감으로 빠지죠. 슬픔과 절망의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2번이나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죠. 슬픔과 절망의 계곡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사람들은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죠. 누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런 계곡을 건너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학습과 깨달음의 비탈길을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환영적 우월감 속으로 도피하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김건희, 윤석열, 문재인, 조국, 한동훈, 정봉주. 이런 놈들이 그쪽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뭘 해야 할 일이,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가려다가 다시 여기는 아니다. 내가 더 깨닫고 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소수예요. 이 사람들이 학습과 깨달음의 비탈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죠. 이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냉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냉철하죠.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그 가난한 동네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죠.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판사나 검사로 나가서 얼마 하다가 나오면 전관예우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마다하죠. 그게 바로 학습과 깨달음의 비탈길을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문재인, 조국, 한동훈, 정봉주는 그 더러움과 간사함과 악마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조국과 문재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 못할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보면 더러움과 간사함과 악마성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이전에 여러 번 강의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고 다른 정보가 있다면 나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다시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 지속 가능성의 고원에 올라가서 이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친일과 독재와 부패는 언젠가 한 번은 작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최고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앞으로 있을 민주당 집권 20년, 적어도 20년의 성패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과제를 얼마만큼 성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뭐냐?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이 말은 정말 진리예요. 이렇게 개혁과제는 엄청 아픔을 가져와요. 누구의 아픔일까요? 흡혈귀들에게는 아픔이죠. 초부자들에게는 아픔이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에게는 아픔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7공화국 또는 제7공화정이라고도 말해둘 수 있죠. 제7공화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경사교국, 이것을 민주화시켜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국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국토 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1시간 내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번 시간에 다 하려고 그랬더니 또 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잘라서 하자. 그랬습니다. 제임스 오님, 네, 넌 굉장해. 네,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주화시켰을 때만 우리가 어제 전당대회에서 보았듯이 한국인이 타고난 자율성과 가능성을 무한히 살릴 수 있는 길이란 말이야. 민주화됐을 때만. 민주화되지 않은 사회, 지금과 같은 이 사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다 삭혀버리는 거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 가장 좋은 길, 민주화의 길을 들어섰을 때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도 이런 생각을 아주 굳건히 하고 있어요. 민주화시켜야 된다.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바로 그 방식을 말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 방식. 그 방식이 민주화예요. 정치도 그래서 민주화되고 경제도 사법도 교육도 국토도 이 5가지가 민주화되면 부강한 나라가 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고 무슨 굿풀이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부강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부탁하는 이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포기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친문 세력은 도저히 이것을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들만 빠져나갔고 남이 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놈들이 친문 세력이죠.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 힘들 때는 당원과 국민을 생각하라. 당원과 국민에게 질문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어보라는 거야. 그러면 국민이 알아서 해결책을 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건민내가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바로 그 갑의 위치에서 을들이 일을 잘하도록 돕는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건민내에 가입하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음 내각을 어떻게 할지, 다음 정부를 맡으면 어떻게 할지, 섀도우 캐비넷, 예비 내각을 어떤 사람이 가장 그 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으로서 적합한지를 미리 생각해 두라는 거야. 정해 두라는 거야. 그리고 선거에 임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정치 민주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국토 민주화를 먼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총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 지도부는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남긴 2가지 더러운 유산을 제거해야 됩니다. 더러운 유산이 뭐냐? 요 놈들은 유치하고 비열해요. 기본적으로 비열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유치하고 비열한 게 뭐냐? 딴짓을 해요. 그리고 있어빌리티만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내 3살짜리 손자아이도
잘한다고 이뻐해주고 뭐 잘한다고 계속 이렇게 해주면 얘가 신이 나서 그걸 계속 가지고 놉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묵인해줘요.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친문 세력은 항상 거짓말을 달고 있어요. 왜 얘네들이 이러느냐?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어요. 왜? 자신들이 유치하다는 걸 알아. 자신들이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 무의식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슬슬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요.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남긴 두 가지 더러운 유산이야.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돼요. 이걸 제거해야 되고 거짓말을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집니다.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끊어낸 절단시킨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자유와 질서 속에서 질서자유라는 게 내가 처음 강의 시리즈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거예요. 질서 속에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되고 자유 속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양립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율성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그 자율성 속에 인간의 존엄성이 싹 튼다는 거야. 지금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환경 조건도 돼 있지 않아요. 2,000명씩 평균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이게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다니. 그래서 이 자유와 질서, 자율성,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도록 탄핵의 일상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검사 이놈들 다 잡아 족쳐야 됩니다. 작살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작살내야 돼요. 그 법을 바꿔서 작살을 내야 됩니다.